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훈 판사가 결국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에요.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감안할 내용이 없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거를 감안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창훈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라고 하셨고 우리 지검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?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전 제도에 대한 문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저는 이번 일을 보고 이 구속영장의 기준이 마치 야구를 치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너무 고무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땅볼조차도 스트라이크라고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닌가. 결국 특정 피의자를 구속할지 아닐지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거고요. 이거를 적용하는데 검찰과 법원이 둘 다 예규를 운영하고 계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검찰에도 예규가 있죠? 뭐 사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거 둘 다 들고 있습니다. 이거는 대검화의 예규고요. 예, 이거는 법원의 예규입니다. 예. 제가 한 줄 한 줄 읽어봤는데 일치하지가 않아요.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. 예. 법원에서는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고려 대상이에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나 봐요. 대검에서는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 기간도 따져요.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인천으로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고려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기각률이 지금 18%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지난주였나요? 지금 법원 행정처장하고 질의하는데 18%의 기각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기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 그 검찰은 우리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그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한 가지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. 이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영장 사례를 놓고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로 기각할지 영장을 발부할지 해보면 결과가 절대로 10대 0은 아닐 거다.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다. 동의하십니까?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하여 그 영장 심사 합의제라든가 또 영장 결정에 대한 항고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만 제가 중앙지검장으로서 형사법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절차적으로 좀 여쭤볼게요. 중앙지검은 특정 피의자, 이재명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담당 검사 한 명이 결정합니까? 아니면 그 팀과 전체적인 제도 안에서 검토하십니까?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과 지휘부, 저를 비롯한 차장, 부장 이 모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이 검찰에서는 소위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데 법원에서는 영장판사라는 한 사람이 이걸 다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확신컨대 이 10명의 판사에게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이번 사례는 절대 10대 0이 아닐 수라고 생각합니다. 5대 5가 될 수도 있고요.
이건 뭐냐? 우리 사법 시스템, 최소한 구속영장에 한해서는 시스템에 움직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. 누가 이걸 판단하냐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없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후진국 시스템의 전형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.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예규는 최소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치가 되셔야 됩니다. 검찰의 예규가 다르고 법원의 예규가 다르니 이 18%의 기각률에 상당한 기여를 여기서 했다고 생각해요. 저는 법원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예규의 차이점도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좀 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검찰권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체계를 처장님, 네. 판사도 실수할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대법원을 13인 체제로 운영하니까 판사도 실수할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발부하는 판사도 영장 전담 판사도 실수할 수 있죠.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이건 팩트죠. 왜냐하면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률이 10%에서 8%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아시죠? 네. 열에 하나는 실수하는 겁니다, 지금. 이거 수정 보완하실 생각 없으십니까? 이제 아무래도 과연 적부시 한 사람의 판사가 네. 이 판단을 하기에 부족하다면 적부심처럼 합의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다는 아니더라도 공익성이 높은 주요 사건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처럼 합의제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그게 큰 오랫동안의 쟁점이었는데 저는 영장 재판이 마치 형사 본안 재판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네. 피해자 입장에서는요,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자유권, 내 신체 구속이 되냐 마냐예요. 맞습니다. 이걸 위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면, 지금 구속 적부심으로 인해서 석방되는 게 열에 하나인데, 열에 한 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오차 범위가 10%라고 하면 이거는 정확도가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제가 보니까 처장님, 제가 시간 때문에 제 얘기를 다 하고 답변하시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법원의 예규가요. 경력이 풍부한 판사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전담하는 영장 정담 판사를 1일 이상이에요.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1인 이상 지정할 수 있어요. 그러면 1인 이상이면 2명도 되고 3명도 되는 거죠. 예규 안 바꿔도. 예규상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죠. 요거는 이제 영장만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맞으면. 공익성이 큰, 민족 관심사가 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합의제를 한번 논의해보시면 어떨까요? 어떻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간단히 이 영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검찰 얘기와 법원 얘기와 다르듯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저는 위원님의 말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알려드리는 정보를 취정하는 것보다 취지 자체가 영장 재판에 대한 그 예측 가능성이 의문을 갖고 있고